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가도 결국 운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 그들은 모두 프레임이 깨지는 전환기를 경험했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전환기라고 하면 로또에 당첨되거나 큰 횡재를 해서 삶이 단번에 뒤집힐 거라고 착각하지. 장담하는데 이런 외부적인 사건만으로는 그럴 수 없어. 반짝했던 도파민이 사라지면 다시 예전과 똑같은 패턴의 괴로움이 반복될 테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나를 완전히 벗어나 인생의 판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이번.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괴롭다면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건 내 내면의 프레임이야. 프레임이란 세상을 해석하는 자신만의 틀이야. 무엇이 옳고 무엇이 중요하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지. 현명한 사람들은 상황에 맞게 언제든 프레임을 부수고 다시 세우는 법을 알아.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에게 프레임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지. 오래 굳어진 프레임은 아주 위험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내 이야기를 좀 들려줄게. 내가 가진 프레임은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이었어. 이런 신념은 내게 자주 성공의 기쁨을 맛보게 해줬기에 나는 그 프레임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지. 대학을 졸업 후 수년간 취준생으로 버티다가 마침내 가장 가고 싶었던 회사의 인턴이 됐어. 회사의 일손이 부족한 건지 내가 일을 잘한 건지 애초 2달이었던 계약 기간이 계속해서 연장되었어. 다음 공채 시즌까지 악착같이 버텨야겠다 싶었지. 밤샘 야근, 주말 출근은 물론 퇴근 후에도 호출을 받으면 군소리 없이 택시를 타고 회사로 달려갔어. 차츰 나를 지키는 건강한 경계가 무너졌지. 내 바운더리가 허술해질수록 함부로 선을 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유흥업소의 환장한 배불뚝이 부장의 역한 성희롱을 참아내는 것이었지. 그 와중에도 나는 참고 버텨야 한다는 내 프레임을 깨지 못했어. 결국 정직원이 되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잃은 것이 너무 많았지. 자존감이 무너졌고 툭하면 신경이 예민해져 화장실에 숨어 오는 날이 많아졌어. 결국 그토록 바라던 꿈의 회사를 머지않아 퇴사하게 되었어. 나를 무너뜨린 진짜 주범은 무엇이었을까? 자신의 프레임을 스스로 발견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야. 비교적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프레임은 돈, 명예, 성공처럼 소위 속물적인 욕심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야. 이런 프레임은 수많은 책과 매체에서 한계를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쉽게 발견할 수 있어. 하지만 정말 무서운 프레임은 선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들이야. 책임감, 정의, 도덕, 예의 이렇게 아름답고 숭고해 보이는 프레임일수록 더 위험하지. 이건 모두에게 박수를 받는 온전한 가치처럼 보이니까. 사이봄, 말 조심해. 저건 인간이면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럼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 37살 이진철 씨. 사람들은 모두 그를 효자라고 불렀어. 그는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하셨던 어머니를 든든하게 돌봤지. 성인이 되어서도 그의 효심은 여전했어. 퇴근 후에는 늘 부모님 댁에 들러 집안일을 도왔거든. 그는 평생 듬직한 장남이란 프레임을 갖고 살았어. 어머니를 책임지는 건 장남으로서 당연한 도리지. 그런데 이토록 착한 진철 씨는 지금 이혼을 앞두고 있어. 진철 씨의 강력한 프레임은 원가족을 지켰지만 아내와 4살이 된 아들을 지키지는 못했던 거지. 에이, 진철씨 너무 어리석었네. 그때그때 똑 부러지게 처세를 잘했어야지. 매사 똑 부러지는 모범생들이야말로 프레임의 함정에 빠지기 쉽지. 어린 시절부터 늘 완벽한 모범생으로만 살았던 은주씨.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아내로서도 그녀는 언제나 빈틈없이 자기 역할을 해냈지. 그런데 딸을 키우면서 문제가 시작됐어. 똑 부러지고 반듯했던 자신과는 너무 다른 딸을 보며 늘 부족한 문제야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은주씨는 딸의 정서를 돌보기보다 잔소리하고 통제하는 엄마가 되었고 결국 성인이 된 딸은 엄마와 연락을 끊고 말았지. 아무리 훌륭한 프레임이라도 절대 진리로 고착되는 순간 내 행복보다 앞서는 목적 전도를 만들어. 특히 어린 시절에 고착된 프레임일수록 내 인생을 발목 잡는 경우가 많아. 입시, 취업, 결혼, 육아, 삶의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복잡해지는데 과거의 규칙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니 인생이 늘 버거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 똑똑한 보엠들은 이제 멈춰서 체크해봐야 해. 내 인생이 삐걱거리며 꾸준히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면 내게 맞지 않는 무거운 프레임을 이고 지고 살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야 하지. 자, 그럼 나의 프레임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자신의 프레임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아. 특히나 평생에 걸쳐 자리 잡은 신념일수록 공기처럼 익숙해서 존재조차 느껴지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나와 다른 삶을 살아온 타인의 시선에서 힌트를 얻을 수는 있어. 진짜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한 외국인이 이런 말을 했어. 왜 한국 사람들은 전부 초록색 창문을 쓰나요? 이게 무슨 댕소리인가 싶었지. 그런데 듣고 있던 다른 외국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어. 오직 한국 사람들만 어리둥절해했지. 나는 한 번
번도 우리 집 창문이 초록색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 그런데 정말 맞더라고. 한국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햇빛 차단을 위해 초록빛 유리를 표준처럼 사용한다는 거야. 정말 소름 아니니? 나는 평생 이 창을 통해 세상을 봤는데 한 번도 이 초록빛깔을 느낀 적이 없었던 거지. 요즘 인기 있는 박성준 역술가님이 운이 변하는 교훈기가 오면 주변 사람이 바뀐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 좋은 운이 들어올 때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강력한 멘토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나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도 있고, 강력한 멘토가 나타난다는 말은 대단한 현자를 만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나와 다른 프레임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의미일 수 있겠다고 해석했어. 내가 평생 정답이라고 믿어온 곳을 처음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나와 결이 달라 불편하고 거슬리는 사람일수록 나의 스승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물론 무례하거나 불량한 사람과 어울리라는 말은 아니야. 평소 읽지 않던 분야의 책을 보거나 이렇게 사이봄의 잔소리를 듣는 것도 프레임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자, 여기까지 동의했다면 이제부터는 질문이 달라질 거야. 왜 내 팔자엔 지질이 복도 없나 하는 신세 한탄이 아니라 내 행복을 맞는 프레임이 무엇인가를 묻게 되겠지. 그 순간부터 너의 전환기는 시작된 거야. 너는 언제든 유연하게 깨지고 넓어질 거야. 이젠 가혹하게만 느껴졌던 이 인생의 시련들을 느긋하게 소화할 여유가 생길 거고.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